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 주자란입니다. 요즘 주식하는 게 참 어렵죠? 거의 초고난이도인 것 같아요. 하루 급등했다가 또 하루 급락했다가 지금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같고,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나스닥도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고점에서 또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좀 불안하죠. 방향을 이제 하방으로 잡으면 또 한동안 조정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보유 종목에 집중을 해보세요. 지수 3000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종목이 마이너스가 많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 새로운 종목도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회가 와서 좀 올라주는 종목이 있으면 걔를 좀 줄여가지고 주식수를 줄여서 많이 빠진 거에 더 이제 비중을 실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과 예측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월 22일 날 블룸버그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증설에 11조를 투자한다라는 반도체 라인 증설 검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랐죠. 그때 올랐던 종목들을 보시면 코미코가 21일 날 8% 오르고 그 다음날 고가가 24% 오르고 그리고 3일째 15%까지 오르고 이렇게 3일 동안 급등을 했거든요. 또 많이 올랐던 게 유니셈은 뭐 꾸준히 올라서 딱히 이 뉴스로 오른 것 같진 않고 워낙 이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오른 것 같습니다. 또 원익 IPS 얘도 1월 20일, 21일, 20일 이때 쭉 올랐죠. ENF 테크놀로지 얘도 21일부터 22, 23일 이 3일 동안 주가가 이렇게 다 급등을 한 거를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이제 캐파 쇼티지가 심화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신규 수주도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TSMC가 올해 30조 시설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삼성전자에서 오스틴 공장 증설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발을 빼면서 주가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악재가 있었죠. 텍사스 한파 때문에 오스틴 지역 정전 여파로 셧다운을 다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동 중단이 되면서 이게 또 장기화가 된다. 이런 뉴스가 연일 나왔는데 그러면서 19조 공장 증설 논의가 중단되었다. 네, 25일 날 나온 뉴스인데 삼성전자 오스틴 셧다운 장기화 19조 공장 증설 논의도 중단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력 부족에 물 공급도 차질,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투자 중단은 물론 재검토 가능성도 나와. 기사를 쭉 보면은 투자가 이제 논의가 된 거는 맞는데 아직 이제 확정된 바는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파와 전기 문제 때문에 셧다운이 되면서 투자 중단은 물론이고 재검토 가능성까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악재만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저께 온도가 이제 25도까지 올라가면서 한파 문제가 좀 해결이 됐긴 했지만 셧다운이 또 바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한참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요. 각종 뭐 배관, 파이프 등등에 들어있는 유독가스를 뭐 다 제거해야 되고 망가진 거 고치고 등등. 이게 얼마 만에 며칠 만에 복구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하루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한 100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체되면 될수록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하지만 뭐 미국 업체처럼 뭐 세워라 내워라 하지 않고 삼성이니까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겠죠. 요즘 조정장 플러스 또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가 관련 주식들 주가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클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수가 좀 최소 횡보를 해준다는 가정 하에 이런 악재들이 다 이제 좀 해결이 될 무렵에는 또 주가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또 하나 보면 24일 날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의 최첨단 파운드리 투자 결정, 하반기 착공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메인 경제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이제 이 뉴스는 KTB 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쓴 건데, 네, 이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투자 확정이라고 제목이 딱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읽어보시면 여기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장을 어느 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이 언제 들어가고 착공이 21년 하반기 들어가고 23년 양산 스케줄이며 투자 규모는 12인치 약 9에서 10만 장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낸 걸 보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것 같진 않고 좀 사실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때 좀 이제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리포트를 보면 소재 쪽 탑픽은 솔브레인을 뽑았고 장비는 원익 IPS랑 유니셈을 뽑았거든요. 이제 원익 IPS가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큰 업체잖아요. 그래서 탑픽으로 이제 뽑은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반등을 할 때 보니까 유니셈하고 원익 IPS가 반등을 7% 바로 반등을 했는데 오늘 좀 다시 빠졌죠. 그리고 원익 IPS는 네, 얘가 9% 올랐다가 오늘도 네, 보합으로 끝났어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원익 IPS가 삼성이 지분 투자를 작년에 또 했었잖아요. 저는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코미코에 관심이 좀 있어서 애를 좀 지켜봤는데 미코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이 코미코는 반도체 장비 부품 이제 세정하고 코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최대 고객사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소부장 국산화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업체 등하고 폭넓게 이제 거래가 되는 기업이고 SK 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수혜 기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최근에 고점에서 한 13%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인데 얘가 뭐 60선까지 혹시 갈지 모르겠지만 60선까지 간다면 저는 네,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미코도 같이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영상은 안 올린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미코는 약간 이제 지주사 느낌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시원하게 가지 못했어요. 얘도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받았죠.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코 자체 사업은 파우더 이런 소모성 부품을 자재하는 거라서 자체 사업은 그냥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미코 100% 자회사인 비상장회사 미코 세라믹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미코 세라믹스가 알짜입니다. 이 회사는 증착 장비용
고기능성 세라믹 히터, 식각 장비용 세라믹을 생산하는 업체로 디램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 설비 확충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 수혜 기대했던 그 율촌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 율촌화학하고 비슷하게 일본 업체 점유율이 95%가 이제 뭐 거의 다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용으로 수혜를 이제 크게 받게 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업체 대체를 위해서 국내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고 있는 회사긴 한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미코랑 코미코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코미코에 비해서 미코가 되게 못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진 그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율촌화학도 그렇고 SNX텍도 크게 상승한 게 소부장 국산화 플러스 삼성투자 이거 두 가지로 큰 수혜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코미코가 아닌 미코에 지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코미코가 항상 더 잘 갔다는 거. 네, 율촌화학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얘를 다 1월 달에 전 다 팔았거든요. 저는 다 팔았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다시 이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저 60선에서 했는데 지금 조금 깨고 내려간 모습을 보이는데 애가 120선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최소한 분할 3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는 네, 고점 찍고 이제 한 14% 정도 빠졌네요. 제가 코나아이는 약간 이제 음봉 줄 때 여기서 조금 물량을 줄여놨고 근데 얘는 혹시 20선까지 내려오면은 더 사고 싶어요. 코나아이가 최근에 밀양도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경북도 입찰 참여 중이고 또 며칠 전에는 강동구도 가져가고 이러다가 전국 지역 화폐를 거의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 독점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올해 코나아이는 실적이 더 많이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빠졌다고 너무 팔걸 내가 왜 안 팔았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얘는 아직도 흐름이 추세가 깨졌다고 보이진 않고요. 약간 이제 많이 급하게 올라온 만큼 좀 조정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제가 얘가 비중이 좀 많았어요. 비중이 많아서 좀 위에서 조절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올해는 PI 첨단 소재를 잘 모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종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샀다고 해서 이게 급등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서 혹시 관심이 생기는 기업이 있으면 좀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정말 얘는 살만하다 믿음이 간다 그러실 경우에는 사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또 따라 사시는 거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3월 1일까지 푹 쉬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